네, 안녕하세요. 금바이 군입니다. 3월 16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가지 테마들이 수렴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란 사태 여파로 인해서 해운 종목들이 좀 올랐죠. 흥하해운이나 STS 그린로지스나 대한해운 HMM이나 페노션, 뭐 거의 해운 업종들이 전체가 다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유나 LNG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고, 역시 보험료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보험료가 몇 배 올랐지만 운임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운임마저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해운 업체들이 실적상의 호황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 해운 업체들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아마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는데 뭐 이런 기회로 뭐 다른 그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을 어떻게 보면 먹고 어, 자기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란 사태 여파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몇 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해운 같은 경우 직접적인 실적으로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신기하게도 이란 사태 여파로 해운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같이 올라갔어요. 반도체는 사실상 컨벤션 효과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GTC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벌어집니다. 예, 뭐 별건 아니고 별건 아니라기보다는 이름 자체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자기네 그 앞으로 GPU나 GPU 관련된 기술의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고 관련 회사들을 다 초청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저기를 하도록 발표를 하도록 컨퍼런스를 여는 겁니다. 뭐 제 페이스북에도 GTC를 하니 너도 참여하려면 참여해라 뭐 이런 광고들이 많이 올라왔던 걸로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모았던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참여를 하는 거고, 최태원 회장도 간다고 해요.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상당히 엔비디아하고는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뭐 GPU를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제일 큰 수요 그 뭐죠? 어, 고객사들은 지금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일 거예요. 그죠?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구글은 물론 TPU를 쓰고 있죠.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 뭐 예를 들면 그록 뭐 AIX를 하고 있는 그록이라든가 XAI 쪽 죄송해요. 회사 이름. XAI를 하고 있는 회사도 뭐 자기는 칩을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언제 될지 몰라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칩도 아직 삼성에서 주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팹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TSMC 같은 데서 웃죠. 그러면 야, 그 기술이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한다면 하는 양반이기도 하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상의 경쟁력들이 지금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전기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게 결국은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양반이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보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GTC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이제 무슨 앞으로 HBM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뭐 HBM 관련해서 HBM 안에 광이 쓰이는 기술, 요거는 마이크론 관련해서 기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 그 회사는 뭐 어쨌든 그 저기와 관련된 회사죠. 예, 그 칩과 관련된 회사고,
광통진 관련된 회사들도 계속 인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광통진으로 연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광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들이 혼재돼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광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좀 기술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태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졌던 반도체도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을 좀 보십시오. 이란 사태 여파로 해서 과연 반도체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때문이라고요? 세계 경제가 후퇴하면 자금이 이렇게 저기 왜곡되기 때문에, 흐름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간접적인 어떤 손해, 간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 이외에 반도체 업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건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야 이거 해운 뭐죠? 세계적으로 경제가 경색되면 반도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저는 원자력이 그 뭐죠? 석유 관련된 물동량이 묶이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 묶이면서 원자력이 오히려 주목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경색되면 AI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기 분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심리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반도체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 아무리 전쟁이 아니라 전쟁 할애비가 와도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괜히 그냥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사실상 전쟁이란 이름으로 촉발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어떻게 보면 시장 조정이었다고 보셔도 돼요. 반도체의 하락세가 있었던 거는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약간 하락에 있는 상태죠. 최정점보다는. 그거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촉발되었을 뿐이죠. 왜요? 예, 이게 그 하락이라는 분위기 혹은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가스처럼 이렇게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작은 불씨 하나로 그것이 튀어올라서 타오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지주사는 대기업의 중복 상장을 사실상 뭐 정책적으로 막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하게 시장이 움직일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책적으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끌어올렸던 건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촉매제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지주사들이나 이런 쪽에 가치 보전을 위한, 그러니까 중복 상장되면 마찬가지죠. 그 삼바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중복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의 상승 요소를 어떻게 보면 좀 잃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케이스 많이 보셨잖아요. 뭐 LG화학에서 저기가 분리될 때 마찬가지였고, LG화학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분리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의 상당 부분을 LG 화학이 가지고 올라갔겠죠. 거기 있는 주식들은 그냥 그야말로 되게 웃음거리가 된 거고,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도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복 상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기존 주식들이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독립적으로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건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건 그것과 관련 없이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상승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 보시면 뭐 몇 가지 지주사들이 올랐고요. 특히 LS 같은 회사는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겠죠. 왜요? SX 같은데 상장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상장 못하게 됐으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본사 LS라든가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은 올해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예. 자, 원자력 발전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원자력 발전은 독립적으로도 이번에 좀 재료가 있었어요. 원전 가동률을
원전 가동률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미국 원전에서 협력 기대감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사태 여파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은 3중의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테마다. 하나는 뭐예요? 원유의 대체 에너지로서의 위치.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태가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정책 수혜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원자력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원전을 짓고 세계 각지에서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선두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어떤 실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정책 관련된 거. 세 번째는 뭘까요? 테크주가 올라도, 즉 미국의 인공지능 주식과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도 원자력은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AI 전력 뭘로 돌립니까? 결국은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혹은 화력 발전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어떻게 해요? 화력 발전의 힘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요? 화력 발전으로부터 점점 사람들이 도망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은 3가지의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꽃놀이패라고 하죠. 보통 판이 어떻게 되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건 어쨌든 돈을 따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렇긴 한데 시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개 회사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같은 회사예요. 우리기술 같은 회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매출로 단기간 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총이 올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전망과는 관련 없이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단기간 보유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기술 같은 회사는 지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백화점하고 면세점이 뜬금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일령 반사수혜, 이 한일령 반사수혜가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일령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전 세계의 이목이 전부 다 이란에 가 있는데요. 한일령 얘기 없어요. 중국 사람들 관심 없겠죠. 어쨌든 자기들은 관련 없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기는 옵니다. 한국에. 왜냐하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비행기 값이 비싸지거든요. 지금 항공료 올라가지고. 뭐죠? 유류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것도 다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멀리 가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로 많이 오겠죠. 저는 사실 백화점 면세점 쪽은요. 저는 조금 뜬금없이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뭐요? BTS가 다음 주에 공연합니다. 중국 사람도 몰리게 돼 있어요. 해외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을 공공공간을 어떻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내어주느냐 이런 반대 이야기들 나오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게 한일령이 아니라 저는 그런 면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움직였다고 봐요. 어떤 거요? 이유는 한일령으로 달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BTS 공연이 이 백화점 면세점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심리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도심지에 있는 백화점들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늘 혹시 아카데미 시상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악 공연을 저렇게 유치하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국악 공연이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 공연이었더라고요.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 좀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받게 될 거고 우리도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오늘 16일 주요 테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해운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익은 해운이었습니다.
반사적인 이익은 누가 얻어요? 원자력 발전 얻었습니다. 거기에다 반도체는 지금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컨벤션 효과 하나 더 있죠. 뭐요? 백화점 면세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백화점 면세점 컨벤션 효과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는 GTC가 열리니 거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목줄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가 GTC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차세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메모리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못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주목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큰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으로는 당분간은 전망이 밝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정확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해운 같은 그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떤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거기에 반사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대안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주사는 정책주로서 오늘 뉴스가 나와서 그런 형태로 갔지만 지주사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 시황이 안 좋아질 때 지주사 같은 데가 이렇게 주목받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의 테마들이 각각 어떤 테마와 어떻게 큰 테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해운, 반도체, 그리고 지주사, 원자력 발전, 백화점 면세점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어떤 이벤트나 컨벤션과 혹은 다른 대형의 원인들, 큰 주제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주제가 혹은 테마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왜 오르는 거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뭐 어느 정도 명확한 해석들을 이제 앞으로는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순환 테마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순환 테마 안 껴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백화점 면세점이요. 얘는 컨벤셔널 한 효과다. 컨벤션. 어떤 대형의 사건이 열리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TC 또 뭐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주 BTS 공연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이런 그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감사합니다.